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연일 한국과 일본 등의 긴밀한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큰 만큼 미국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악화된 한일 관계와 두 나라의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체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어느 한 나라가 소외되거나 이탈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 마련을 위해 서로 다른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consultations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as related to North Korea. I think it's inevitable that the outcome of the Biden policy review will contain a mix of things that are more favorable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and a mix of things that are more favorable from a Japanese perspective.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고토 시오코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점에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what the role that Washington can play, I really do think that this new leadership in the White House does open up an opportunity for all parties concerned to have a platform to get together and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come up with a coordinated effort for their ultimate objective.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보다도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양국의 대북 접근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현실은 미한일 삼각 동맹 조율에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진보 성향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인 조합에서 두 나라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 had Moon with the Koreans. I had Abe 1.0, who is more conservative than Abe 2.0. So yes, we had our challenges, but it's worth doing because you want to try to keep things calm and keep things looking forward.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한국이 진보 정권이고 일본이 보수 정권일 때 극대화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대한 관여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 가운데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이 가장 큰 규모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그룹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금 세탁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 기업인 체인얼리시스는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가운데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공격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해 2억 7,500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였으며 또 지난해 벌어진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금액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최근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절취한 금액이 3억 1,400만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번 보고서 분석과 연결해보면 해킹 공격 대부분이 라자루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체인얼리시스는 이어 이번 해킹 공격을 포함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라자루스가 해킹으로 탈취한 총 금액은 17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세탁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자금 세탁 방법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한 돈 세탁인데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금융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전통 금융 서비스 같이 수신과 여신, 투자 등의 기능을 하는 금융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보고서는 북한 해킹 그룹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19년에 비해 2020년 디파이를 통한 거래가 2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라자루스가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좌 역할의 어드레스를 계속 개설하고 어드레스가 한 복잡한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12월 470개가량이었던 라자루스의 어드레스는 2020년 12월 현재 2078개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은 규제 부재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North Koreans are probably favoring cryptocurrency exchanges more so now is that there is a lot of less regulation regarding sort of what can be done or cannot be done, especially with, the thing is it's still a very new field of technology and territory that requires, further laws and regulation. 하 연구원은 이어 아직 충분한 규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북한 해킹 그룹 등의 불법 활동을 온전히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미 법무부는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기소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4대 주요 사이버 위협국이며 북한 등 정부 주도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정보 분야와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매일 해킹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기반시설 보안국 시사국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크랩스 전 국장은 10일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 위협평가 관련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주요 4대 사이버 위협국으로 정부 주도 아래 기반시설 공격과 자금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부 주도 사이버 위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내 정보 보안 담당 부서들과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실버라도 팔러시 엑셀러레이터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회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이 일일 단위로 미국의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지적 재산과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지역 병원과 소매상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악성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해상 대북 제재 회피 활동 적발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비확산국은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관련 선박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된 선박의 선적 신호를 송출하는 등 교묘한 전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비확산국은 북한 관련 선박들의 허위 등록 선적 신호 송출은 흔한 관행이라면서 지난해 8월 팔라우 선적에 무손호로 송출된 선박이 실제로는 북한의 뉴콘크호였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선박 등록 당국들의 유엔 대북 해상 제재 이행 활동을 돕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과 2019년 7월에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호주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 씨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대신해 북한산 무기와 석탄 등의 거래를 중개하려고 시도한 최 씨의 재판이 지난주부터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 씨가 10일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가 인정한 혐의는 2개로 북한 무기와 관련 부품 판매를 중개한 혐의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 시도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호주 당국에 의해 체포됐는데 당시 호주 경찰은 최 씨가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모두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지만 북한만 거의 유일하게 훨씬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0일 갱신한 세계 무역 자료에서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년보다 9%, 상반기는 15%나 감소했지만 동아시아의 제조업이 침체된 세계 무역의 회복을 주도하면서 4분기 들어 전 세계 상품 무역이 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OA가 중국의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중 무역 총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7%가 줄었고 특히 4분기 교역액은 792만 달러에 그치면서 1에서 3분기 무역 규모의 최대 3%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과 지난해 교역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최악으로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늘과 땅, 바다를 모두 봉쇄한 채 교역까지 대부분 제한한 결과라고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